작지만 칼슘으로 가득 찬 강한 생선인 멸치. 멸치는 인, 핵산, 철분, 타우린, 오메가3, DHA, EPA, 비타민 D, 칼슘, 베타카로틴 등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멸치도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죠.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100%로 잘 살려서 먹으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지만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잘못 요리하면 오히려 몸이 상하거나 독이 되어 당뇨와 치매, 암 등을 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정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알찬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의 풍부한 핵산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이 핵산 성분은 체내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활력을 증진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 속의 베타카로틴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피부 미용에 효과가 좋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피부의 점막 형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멸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DHA, EPA 성분도 풍부하여 중년 이후 퇴화하는 뇌를 건강하게 하여 기억력 향상과 치매를 예방해주죠.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 성분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행 개선을 통한 혈관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소 꾸준하게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각종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멸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이와 반대로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멸치가 젊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멸치의 핵산이 그 비밀인데요. 핵산은 우리 몸속의 세포의 핵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핵산이 몸속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년 이후부터는 핵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핵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젊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멸치는 핵산이 가득 들어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멸치 속의 핵산이 암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손상된 유전자까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니 몸의 활력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나아가 김이나 죽은 깨, 검버섯을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몰라보게 올려주니 주름 개선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해조류에도 젊음의 비법인 핵산은 물론이고 요오드까지 가득한데요. 혈액이 덩어리로 뭉친 혈전을 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특히 모근을 튼튼하게 하니 탈모를 해결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멸치볶음 조리 시 김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멸치 육수를 우려낼 때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만들면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된답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의 뼈 근육과 혈액의 산소 공급을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석유난락 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품인데요. 꽈리고추는 일반 다른 고추에 비해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멸치와 꽈리고추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궁합이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멸치볶음에는 꼭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꽈리고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눈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므로 멸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또한 꽈리고추의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은 풋고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주니 멸치와 꽈리고추는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식초를 넣고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멸치볶음을 만들 시 간장과 맛술, 올리고당, 설탕, 참기름, 깨소금 등의 양념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나게 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서 비린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멸치를 150g 정도 볶으실 때 꼭 식초를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넣어서 볶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개사들이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식초를 즐겨 마셨다고도 전해질 정도로 식초의 구연산과 아세트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큰 도움을 주므로 성인 골다공증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또한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장의 활동을 좋게 해 소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변이를 유발하여 화장실에서 일 보는 것을 수월하게 도와주고 식초의 유기산은 장을 청소하고 통변을 좋게 해 변비를 개선하여 변비가 해결됨으로써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식초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관에 이물질이 쌓여 혈관을 좁히거나 두껍게 하는 동맥경화증과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성 질환 예방에 좋으며 백혈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능력을 좋게 합니다. 식초만 잘 먹어도 암, 특히 간암과 위암, 대장암 등의 발병률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보고될 정도로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 멸치를 볶으실 때는 식초를 넣어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성인병도 예방하세요. 이제부터는 같이 먹으면 나쁜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멸치볶음과 시금치는 밑반찬으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영양적으로는 시금치와 멸치는 좋은 궁합이 아닌 음식입니다. 녹황색 채소의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지만 시금치는 수산염, 옥살산이 많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치의 수산염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수산칼슘석이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몸속에 결석이 되어 신장 결석과 담석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철분과 멸치의 칼슘은 몸속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시금치와 멸치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궁합 음식입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인 것은 알고 계시죠? 당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또 장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여기저기에 염증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설탕은 당 독소를 생성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장 기능을 방해하며 체내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해지려고 먹는 멸치가 설탕이 첨가됨으로 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멸치 요리를 할 때 설탕 없이 조리하시고 부득이 맛을 내려고 하시면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쓰거나 사과즙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볶으셔도 좋습니다. 멸치와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멸치볶음에 견과류와 멸치를 같이 먹으면 오도독 씹히는 맛도 있고 영양도 많아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요. 일단 멸치는 칼슘의 으뜸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함량이 무려 다른 생선들에 비해 10배가 넘고 우유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성장에도 중년의 골다공증이나 허리디스크 예방에도 모두 멸치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챙겨 드셔야 할까요? 칼슘은 특히 고용량의 영양제로 드시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장 결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식품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가 최고의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멸치는 칼슘이 우리 몸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까지 가득하니 흡수율이 높아 조금만 드셔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멸치의 칼슘을 전혀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입니다. 사람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 성분들이 멸치에 가득한 칼슘과 결합해서 장 속에서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되어 몸속에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부터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하는 멸치볶음은 멀리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